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양평도로 특혜 공방 2라운드, 잠실 20분, 이대로면 20년입니다. 12만 양평 군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서울 양평 구간 고속도로 사업. 오늘 오전 양평 군청 앞에 이 사업 중단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잠실까지 20분, 이대로면 20년 걸린다, 이런 절박한 호소가 적힌 손 피켓이 눈에 띄는데요. 차로 2시간 걸리던 거리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이 도로 사업, 얼마 전 전면 중단이 됐죠. 휴일인 어제 비 내리는 아침, 양평 군수 민주당사 앞을 직접 찾았습니다. 양평 국민 원하는 대로 고속도로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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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도 우리 양평 국민들의 애통함과 비통함을 아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가 우리 양평 국민들의 눈물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양평 국민의 염원이 담긴 노선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표의지가 표지를 빚어서오면서 급기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멈춰 주실 것을 함께하신 국민들과 15만 5천 양평 국민의 마음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모두 통과한 사업이 하루아침에 중단이 되는 과정엔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있었는데요. 원안에서 종점이 변경되는 과정에 민주당은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 도로사업 총책임자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면 백지화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원희룡 장관 이 과정에서 민주당 당 대표와 장관직 또 당 간판을 걸고 싸워보자 놀부심보다라는 논쟁도 붙었는데요. 이게 놀부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못 먹으니까 부셔버리겠다, 그런 것입니까? 시기마저 느껴지는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돼야 됩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그런데 이 현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뭘 자꾸 도박을 합니까? 원희룡 장관 오늘도요.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 확실히 차단하겠다. 양평 군민이 안타깝지만 국토부고 추진하고 싶지만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사업 재추진 어렵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건희 로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들을 봐왔지만 2조 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래도 그 이전에는 뭔가 명분이라도 있고 핑계라도 대고 했는데 아예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옮겨놓고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백지화시키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했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 정쟁에 지역 염원이 희생됐다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원안대로 재추진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안 노선 인근에 이번에는요.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특혜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원안 노선의 종점 부근에는 민주당 소속 전 양평 군수 일가의 땅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직 양평 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전 군수와 현직 위원장이 주도하던 개발 계획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로
둔갑시킨 민주당에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이가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게 그 주장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 정동윤 전 군수님 땅은 거기에서 길이 없는 산을 넘어가야 된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거는 아예 그 혜택 특혜와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면 민주당이 또 그 다른 노선을 제안했다면서요? 그 이야기하고도 또 맞지 않잖아요. 네, 국민의힘은요,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주장한 이 변경안, 수정안 또한 2년 전엔 민주당도 같은 노선을 요구했었다. 또 해당 노선 나들목 인근에 김부겸 전 총리의 땅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건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계획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똥불을 찬 겁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선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입니다. 알고 보니 파면 팔수록 민주당발 가짜뉴스만 증명되는 파파가입니다. 무려 6년 전 2017년 국토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수립에도 양평 고속도로 수정안과 같은 안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미래를 예측하는 재주가 있어서 2017년부터 특혜를 주려고 수정안을 검토했겠습니까?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검토했던 수정안에 가짜뉴스로 특혜 시비를 거는 민주당 행태는 목불인견입니다. 네, 이중근 실장님, 일단 이 12만 군민의 염원이 담겼죠. 예비타자성 조사까지 통과가 됐는데 한순간에 엎어진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상실감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양평 국민들이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거나 네. 또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런 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6년 전에는 처음에 6번 국도, 우리가 네. 서울 시민들이나 혹은 경기도 주민들이 양수리, 두물머리라고 하죠. 그다음에 거기에 정약용 선생 생가가 있습니다. 네. 그런 곳을 가기 위해서 6번 국도를 타면 사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밀립니다. 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게 이제 6년 전에 그 6번 국도의 필요성 때문에 참 원안이라고 표현되는 그 루트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양평군청을 비롯해서 그 밑에 쪽 강상면, 강하면이라고 하는 그 일대에 새로운 어떤 도시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 처음에 원안이라고 생각하는 그 노선 이외에 그 밑에 라인에서 아니 우리가 양평에 땅을 이렇게 내주면 우리 양평 군민들이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 목소리가 나오면서 2021년에 당시에 최재관 양평 지역위원장,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그 다음에 당시에 양평 군수, 민주당 군수가 함께 당정 협의를 갔습니다. 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최재관 지역위원장이 양평 군민들을 수개월간 만나서 6개 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원안보다는 강하 IC, 지금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발표한 네. 그 라인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해서 국토부에 건의했다는 기사가 양평 시민의 소리 등 당시 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한 대로 아니 그 안은 원래 지금 민주당이 양평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낸 안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지금 무슨 로드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게 해서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른 게 이해찬 전 대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바로 지금 세종시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의 IC, 인터체인지를 바로 변경시킨 다음에 자기가 있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해갖고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이게 특혜 의혹이다라고 시위를 벌였던 게 다시 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해찬 로드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이건 진짜 양평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옳으냐, 네. 양평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 지금 양평군에 여론조사하자, 주민투표해서 뭘 더 원하는지 따져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주민들 입장도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최악인 게 이게 소지역주의가 생겨서 어쨌든 우리 쪽으로 오면은 그쪽에 집값이 뛰니까 이제 양서면으로 하자, 강상면으로 하자, 이제 지금 소지역주의까지 생긴 상황이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거를 백지화를 하면서 이 논쟁이 촉발이 된 거고, 팩트체크 몇 개를 해보면은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180평이거든요. 네. 대지 건평 60평인데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그 강화 IC를 거기다 신설하자고 지금 뭐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터무니없는 거죠. 대통령 배우자 일가의 땅은 지금 10,000평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유가 이게 6번 국도의 정체를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2021년 4월에 0.82 BC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그리고 AHP 정책성은 0.508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수익성은 안 나지만은 하도 막힌다고, 6번 국도가 막힌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면 만들어라라고 양서면에 만들라고 한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6번 국도 바로 위에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여론조사로 해버린다? 그러면은 국가의 기본 근간이 흔들립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 여론조사 하자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야 돼. 만약에 노선을 바꿔야 된다라면 정말로, 그러면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 네,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앞서 이 원희룡 장관 이 전면 백지화 이 발언을 놓고도 배경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누군가를 바라보고 급발진을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여권 반응 먼저 듣고 오시죠. 이준석 전 대표가 내부 사정을 뭐 얼마나 알고 그런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비난하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국토부도 이 아예 전 국민들한테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결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것을 이제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도 야당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딸 문제 맨날 의혹 제기하고 김정숙 여사 옷까지 의혹 다 제기했습니다. 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취소하고 백지화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에디터님, 조금 전에도 원희룡 장관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사실 대통령실은 제동을 걸었다라고 하는데 원희룡 장관의 뭐 개인 정치다, 뭐 급발진이다 이런 해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하고는 본인이 상의 안 했다라고 이제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했고, 당하고는 지금 상의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개인 정치인지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예전에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에 약간의 합리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갑자기 직을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2011년에 무상급식 직을 걸고 했다가, 그다음에 지금 4선째 하시면서 절대 직을 건다는 얘기 안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가 그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만약에 이걸 뭐 개인 정치를 하려고 했다라면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가고 있고, 이게 아마 무책임한 정치인으로 두고두고 꼬리가 남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뉴플리는 여기까지입니다.